안녕하세요. 일린생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최근 우리 증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고 있긴 한데 규모가 워낙 작아서 좀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관 쪽에서는 펀드 쪽에서의 환매 압력이 많이 좀 약화되기는 했는데 사모펀드 쪽에서의 불량 부담이 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기관이 한 1,500억가량 팔았는데요. 이 중에서 사모펀드가 한 600억가량의 매도를 펼쳤고 연기금과 투신권에서 한 300억에서 2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강도는 좀 크지가 않아서 눈치를 보고 있고 기관의 경우에는 어디로 튈지 사실상 방향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모호하다라는 시장 방향에 대해서 모호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증권가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어젯밤에 오늘 새벽이죠.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서프라이즈는 없었습니다. 다만 비둘기파적인 그 발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는 그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좀 모호한 우리 수급 동향이 FOMC의 결과를 만나서 오늘 어떻게 나타날지 여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전일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이재 기자 나와주세요. 네, 목요일 아침 살펴보실 주요 뉴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한국은행은 5월 생산자 물가를 발표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20개월 만에 그 하락세가 멈춘 모습입니다. 5월 지수는요, 105.53으로 전달과 거의 변함없이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지난 4월까지 이 생산자 물가가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원유 가격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5월 들어서 이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이 크게 올랐지 상승을 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보합권 제자리 수준에서 멈춘 이유는 바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상승분을 상쇄하게 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일단 그 하락세가 멈췄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 한국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 발전 표준을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국제 표준화 회의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26개국이 모여서 국제 표준화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국제표준 55개 중에 한국이 제안한 기술은 채택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오늘 한국은 태양광 발전용 커튼홀의 신뢰성 평가 방법 등 2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에 채택이 될 경우에는 태양광 이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이 기술이 세계화, 수출화될 수 있는 효과를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식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동부그룹의 구조조정 이 안에 핵심 기업이죠. 동부하이텍 매각의 예비 입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국내 펀드 3-4개 기업이 모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 동부하이텍은 동부그룹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계열사입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에 있어서의 시너지 효과를 원하고 있는 LG와 SK가 기존에 참가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두 기업은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최종 예비 입찰에 참가를 하지 않게 된 건데요. 이제 동부하이텍은 실사를 마치고 또 7월 말에는 본입찰, 8월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매각 주관사에 따르면 추가 예비 입찰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국내 기업이 참가하진 않을지 이런 기대감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슈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3D 프린팅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는 교육으로 눈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초중고교생 그리고 일반인, 예비 창업자 등 1,000만 명을 상대로 3D 프린팅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같은 운영 계획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또 2017년까지는 전체 학교의 50%의 3D 프린터를 보급하기로 했고요. 셀프 제작소를 만들어서 손쉽게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활용 교육을 통해서 수요 증가 그리고 사업 육성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지 관련주의 흐름에도 기대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보겠습니다. 이 국내 최대 여행사죠. 하나투어가 주주들을 위해서 자사주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10만 주를 취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득 예정일은 오는 9월 18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결정에 주주들도 역시 화답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주가 흐름에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하나그룹의 계열사 한화케미칼이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엠브렐 복제약 시판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시판 허가 신청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엠브렐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제약사 엠젠이 개발한 10대 의약품인데요. 이 시장 규모만 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화케미칼이 승인을 받게 되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엠브렐 복제약 제약사로는 처음으로 시판이 허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좀 기대감도 크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케미칼 이외에도 삼성그룹과 LG 쪽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화케미칼이 이 시작점을 힘차게 끊어줄 수 있을지 소식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